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일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맞대응해서 맞불 집회가 열렸지요. 저는 이 맞불 집회가 열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맞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우파에게 어쩌면은 독이 되는 집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는 이번 10월 3일날 우리 개천절 때 열렸던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집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 운운하면서 국민의 뜻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기세가 강하게 오르고 우리 우파들 같은 경우에는 기세가 꺾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집회 참여자 수 같은 경우에는 좌파와 우파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도죠.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강한 쪽으로 휩쓸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0월 3일날 우리 광화문 집회에서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늘 주장하는 촛불혁명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라는 그런 개념에서 오히려 반대편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전체 국민들이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중도층 국민들이 세력이 강한 쪽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3일날 광화문 집회 이후에 문재인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왜 서초동 맞불 집회가 적절하지 못한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의도가 선하다고 해가지고 항상 그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일들이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한 예로 제가 한 몇 년 전에 응급실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간암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죽고 나서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수의 형제들은 수술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를 모시고 돈을 가지고 있었던 마지가 민간요법 치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수술비도 없는 상황인데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마지가 민간요법 치료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간요법 치료를 하게 됐는데 결국 그래서 수술 시기를 놓치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의도 자체는 선한 의도겠지만은 그것이 어떤 수단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왜 이 서초동 맞불 집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 첫째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경찰이 쳐놓은 이 펜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서 클로즈업을 했으니까 이 시위대의 구분이 되지만은 대체적으로 시위 참여자가 얼마인가를 판단을 했을 때는 사진은 높은 곳에서 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시위대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들을 자세히 모르는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이 볼 때에는 이 좌파 집회에 사람이 많이 왔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좌파 우파가 섞여가지고 말이죠. 제가 볼 때 이 5일날 서초동 집회에 참여한 좌파 집회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시위였죠. 그것을 갖다가 우파가 맞불 집회를 참여시켜가지고 머릿수를 채워줌으로 인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좌파들의 길을 상승시켜주고 우파들의 길을 꺾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도층에게는 강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것은 10월 9일자 기사인데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 집회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가를 볼 때에 그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하차했는가를 보지 않습니까? 자, 이 서초동 집회에 맞불 집회자들이 내리지 않았다면은 이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9만 명의 인원이 서초동에서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 역시 좌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본다면은 우리 우파들도 우파 유튜버를 보는 것처럼 좌파들도 좌파 유튜버를 봅니다. 그런데 이 좌파 유튜버들이 서초동 지하철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촬영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역시 또 좌파들이 길을 올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최근 기사를 보면은 조국이를 사이에 두고 좌파와 우파가 세대결을 한다, 기싸움을 한다 이런 기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력 부대는 광화문에 있는 상태 속에서 이 소수의 부대만 서초동으로 나가가지고 세대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얘기입니까? 당연히 세대결에서 밀린다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파의 길을 떨어뜨리고 상대의 길을 올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초동 맞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좌파들의 이중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응급실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싸움이라는 것은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지 무턱대고 사람만 모으고 악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신중하게 집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서초동 맞불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주최 측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웬만하면은 서초동 맞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를 광화문으로 다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우리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청와대 앞으로 모으십시오. 그래서 문재인이가 나올 때까지 구호를 외치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나오면 안 될 때까지 문재인을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문재인이가 하야할 때까지 문재인 하야 구호를 외치십시오. 두 번째로 이 집회가 좀 임팩트 있고 역동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집회 참여가 크게 늘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정당 차원에서 지원은 불가하겠지만은 우리 시민단체들이 있다면은 이 집회에 나오는 대학생 집행부에 대해서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대학생 집회가 활성화되도록 해가지고 이 집회가, 광화문 집회가 대학생 중심의 강한 동력을 얻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 최근 6개의 영상인데요. 노란 딱지가 붙으니 하는 이런 불평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은 이 유튜브가 얼마나 회계망측하고 기묘한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좀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른 유튜버들도 어제하고 오늘 올린 영상 중에서 노란 딱지가 많이 붙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 같으면은 제가 볼 때에는 대체적으로 그 영상들이 최근 집회를 촬영한 영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초상권 침해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한 저 화면을 보시면은 저는 그것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제가 이 제시한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노란 딱지가 붙지 않은 유일한 영상이 정부를 비판하지 않은 영상입니다. 자, 그것을 볼 때에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은 노란 딱지를 붙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고 언론 탄압이죠. 물론 이 유튜버를 언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떻든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 위의 영상을 보시면은 이 명재건이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뭐 명재건이가 나쁘다, 그 다음에 뭐 종범이 구속됐는데 왜 주범을 구속시키지 않느냐, 이런 단순한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명재건이가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위법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그들이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의 전략이라는 것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미명하에서 그 검찰 권력을 뺏어서 공수처로 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공수처를 통해서 우파를 탄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회계망측한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아니다,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특수부의 권력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뺏어서 공수처에 더 주가지고 그 공수처를 통해서 자기들의 비리는 덮고 우파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두 번째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조국이를 지키는 핵심적인 이유가 첫 번째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숱한 국민저항이 나올 것인데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은 그들이 사회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조국이를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조국이를 구속을 허용한다면은 여권 인사들의 비리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심하면은 친인척 비리도 많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국이를 지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조국이가 윗동네에 의해서 차기 후보로 지명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나라를 두둥강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이를 지키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린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국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영상이죠. 그들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영상이 될 것입니다. 자, 제 영상이 이렇게
욕이라든지 비속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본다면은 문재인 정권의 아픈 곳을 가장 핵심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뭐 노란 딱지가 붙어서 광고비가 어떻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영상에서 노란 딱지가 붙게 된다면은 거기서부터 시청자들한테 영상이 거의 노출이 되지 않고 조회수가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명재권위를 비판한 영상하고 특수부 폐지를 미화하는 영상에 대해서 제가 반박한 영상에 대해서는 올리자마자 거의 동시동작으로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영상에 대해서는 광고 제재가 붙었다는 게시글을 갖다가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글로 이런 사항들을 안내를 하니까 곧바로 노란 딱지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것이 노란 딱지 붙일 사항이 아니다고 검토 사항을 갖다가 제가 구글 유튜브 코리아 측에다 올리게 된다면은 그 영상을 심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한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게시글로 이것이 광고 제재를 받고 있다고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를 하니까 바로 그 노란 딱지가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한참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노란 딱지가 붙은 겁니다. 한번 떼줬던 노란 딱지를 다시 붙인다는 것은 참 이례적인데요. 제가 이것을 볼 때에 제 게시글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그런 썸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제목만 보고 이것은 중요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턱대고 일단 노란 딱지를 붙였다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시글을 갖다가 시청자 여러분께 올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노란 딱지를 떼놔놓고 일단 그리고 천천히 검토해 보니까 요거는 내용적으로 노란 딱지를 붙여도 되겠다는 생각을 판단을 하고 노란 딱지를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개인적인 생각이 맞다면은 정말 참 대단한 유튜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